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원자재값 상승이 무역 적자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중 위험을 낳고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시와 자산 시장도 이 폭풍을 비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한 2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이제는 또 다른 위험들이 우리 경제에 지금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자재 값 상승 도저히 뭐 개선의 기미가 없는 겁니까? 네, 현장에서는 이제 경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물업체의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차단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그 가격이 폭등하고 또 없어서 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뭐 요소수 사태도 났지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네, 작년 말에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원자재 값에 중국 올림픽이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맑은 하늘을 위해 철강 생산을 제한하면 이제 중국발 공급 위기가 또다시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량의 바이러스 검사는 물론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까지 실시할 수 있고요. 이 원자재도 원자재인데 지난해 우리 밥상 물가 상승률을 보면 OECD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물가 폭등은 왠지 좀 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물가가 부담을 주면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제약이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앞두고 있어 파급 효과는 더 클 전망인데요. 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겹쳐지면서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 아래로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5월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발 요인도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를 올린다고 과연 이 물가가 잡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하면 역시 수출도 꼽을 수가 있는데 수출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올 1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보였지만 기름값 상승이 무역 수지 발목을 잡았는데요. 특히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흔들렸는데 올해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창률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초부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수입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정부는 원자재발 무역 적자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불안감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기관들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 투자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100달러 넘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분쟁이 터지면 뭐 그 이상으로 확 올라갈 것 같고.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할 정도로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교역 조건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수지 전체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상품수지거든요. 상품수지 쪽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흑자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경제 기초 체력이 흔들리면서 물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하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월과 대비해 3% 이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이 요동치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신설해 경제 불안 심리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우리 경제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게 이럴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뭐 무역 상황이 적자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이렇게 각종 악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퍼펙트 스톰이 더 무서운 건 코로나와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또 2015년에 미국이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당시 상황은 저물가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가계 빚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 경제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함께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도 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뭐 4월, 5월쯤에 2,50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 저 펀더멘탈 그 이하로 반영하거든요. 자산 가격 버블이 좀 붕괴되거나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이 은행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환도 있을 수가 있고 금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이 태풍으로 배가 흔들릴 때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안 떠내려가고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선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